자, C++ 소스 코드의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아까 또 한번 말씀드렸듯이 C++는 C와 소스 코드의 구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헤더 파일이 있고 CPP 파일이 있죠. 그래서 헤더 파일, CPP 두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이제 헤더 파일에는 선언 위주로 하죠. 선언. 그래서 여러 파일에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헤더 파일에 넣고 실제 코드들은 코드, 함수의 정의라든지 클래스 등등은 이제 CPP 파일에다가 넣습니다. CPP. C라는 확장자를 안 쓰고 CPP라 쓰고, 예전에는 헤더 파일도 C++는 HPP 이렇게 쓴 적도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그냥 H 써요. 그래서 H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 이건 이제 클래스를 정의한 건데, 아직 클래스 설계는 안 했지만 클래스를 만약 정의한다고 했을 때 소스 코드의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헤더 파일에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함수에서 쓰겠죠. 우리가 만든 강아지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 이 강아지라는 클래스를 우리 프로그램 내에 여러 곳에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쓰는 데마다 이 헤더 파일을 포함해서 강아지를 쓰겠죠. 그래야 컴파일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고, 보통은 이게 이제 클래스 그리팅 하면은 그리팅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예요. 정의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클래스는 객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정의하는 틀입니다. 클래스는. 그래서 그리팅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멤버 변수가 있고 메소드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메소드들을 여기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선언만 해. 선언만 하고, 얘가 greeting.h면 greeting.cpp가 있고 greeting.cpp에 이 메소드들의 정의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요즘은 헤더 파일 따로 cpp 파일 따로 만드는 게 좀 번잡하니까 그냥 자바 스타일처럼 바뀌었어, 많이.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다 코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C++에서는 이렇게 여기다가 코딩하지 않고 일부는 넣는데 복잡한 것들은 여기다 하지 않고 여기다가는 선언만 했어요. 함수들은 선언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별도 이제 메인에 있는 CPP 파일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면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이제 나중에 차차 설명드릴 텐데 구조는 그렇다. 그래서 CPP 파일, 헤더 파일. 그리고 그 개념은 우리가 이제 C에서 충분히 익혔을 텐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 클래스들을 많이 정의를 하겠죠. 이제 객체 지향에 대한 공부를 할 테니까. 그러면 클래스를 정의할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책들에 따라서는 헤더 파일이 있고 그 헤더 파일에 따르는 CP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클립스 같은 데서 클래스를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헤더 파일 하나, CPP 파일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서 헤더 파일에 선언만 들어가고 CPP 파일에다가 그 함수들의 그 클래스에 정의된 함수들의 정의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에디터를 가지고 코딩을 한 다음에는 컴파일해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그건 다 아시겠죠? 그래서 운영체제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실행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을 보통 만들게 되겠고, 그 여러 개의 파일들을 다 컴파일하고 연결시키는데 내가 짠 것들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는 라이브러리가 있겠죠. 그럼 그 라이브러리 코드도 같이 EX 파일에 넣어야 돼요.
넣어서 이제 하나의 파일을 만들겠죠. 그래서 exe 파일의 사이즈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 실행 파일을 만들고 나서는 운영체제가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볼 거는 그리팅이라고 하는 클래스 정의된 C++ 프로그램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늘 어떤 수업이든 마찬가지로 헬로 월드부터 보려고 그래요. 헬로 월드. 그래서 헬로 월드 프로그램, C++ 프로그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봤었죠. 아까랑 비슷한지 다른지는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sharp include iostream이 되어 있어요. sharp으로 시작되는 건 뭐예요? 전처리 문장이라 그러죠. preprocessor. 그래서 C에서는 컴파일 하기 전에 preprocessor라는 게 있어서 preprocessor가 먼저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얘가 처리하는 건 sharp으로 시작되는 건 preprocessor에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sharp include는 이거를 컴파일러가 번역할 수 있게끔 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있는 뭘 넣어요?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헤더 파일. 근데 여기 보시면 옛날 CS 때랑 좀 차이점 있죠? 무슨 차이점 있나? .h가 없어요. 예전에 C에서는 우리가 헤더 파일 인클루드 할 때 뭐뭐.h 이렇게 해서 인클루드 했는데 CPP에서는 C++에서는 .h가 사라졌어요. 그냥 iostream. 걔가 .h가 있을 거예요. 근데 iostream 이렇게 써요. .h를 안 써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안 써요.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얘를 안 쓰면 뭐 여기 있는 몇 가지 용어들을 뭔지 모르겠고 링크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가져다 쓰려 그러면은 그 라이브러리를 쓰기 위해서 컴파일러한테 보여줘야 되는, 알려줘야 되는 정보가 어느 헤더 파일에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밑에 보시면 cout이라고 하는 거를 쓰고 있어요. endl. 여기도 cout, endl 쓰고 있는데 얘가 뭘 하는 거냐면 화면에다가 데이터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출력해 줄 때 쓰는 객체예요. 그래서 걔를 cout, endl 요 용어를 쓰려 그러면은 넣어야 되는 게 iostream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에서 그 표준 입출력 하려면 뭘 넣었어요? 헤더 파일을 stdioh를 넣었죠. 근데 이제 C++에서는 stdioh 대신에 iostream이라는 거를 넣으시면 돼요. iostream. 이 가장 기본적인 입출력할 때 필요로 하는 헤더 파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int main이에요. int main. main은 무슨 함수? 프로그램의 시작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 제일 먼저 실행되는 함수가 main입니다. 뭐 C 똑같아요. C를 그대로 따랐으니까. 그래서 반환값 int return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클립스 환경에서 아까 만들어 보신 분, 또 못 만들어 봤어도 내가 하는 걸 보신 분은 이클립스에서 기본 메인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은 int main return 0을 여기다 써놔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물론 그 비주얼 스튜디오나 뭐 다른 데서는 void main 쓰기도 하고 또 int main하고 여 안에다 뭘 넣기도 하고 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주로 int main return 0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간다라는 거 알시면 되겠고, 요 int는 함수의 뭐예요? 반환 타입이죠. 함수에서 반환하는 값, 값의 타입이에요. int는 정수가 되겠죠. return 0.
0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반환 타입이 있으면 반드시 뭘로 끝나야 돼요? 리턴 문으로 끝나야 되죠. 리턴. 반환문이 없는 보이드면 리턴 문이 아니라 그냥 문장도 끝나면 함수 끝나요. 근데 반환하는 것이 있는 함수는 반드시 리턴을 이용해서 어떤 거기에 맞는 값을 반환하면서 프로그램 그 함수를 종료시켜 줘야 돼요. 근데 리턴 0. 그럼 이 0은 누구한테 가는 걸까? 메인이 주는 건데 메인한테 왜 가? 메인이 나 끝났어 하고 0을 줘요. 그럼 그 0은 누가 받는 거야? 누가 받아요? C 안 배웠어? 0 누가 받아요? OS, 그쵸? 이 프로그램 실행하는 사람 누구예요? 운영체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그 클릭했다는 거를 운영체가 인식해가지고 그 프로그램 실행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0을 받으면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다는 거를 운영체제가 이제 아는 거예요. 요 메인의 리턴은 누구한테? 운영체제한테 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헬로 월드라는 요 문장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 형태로 썼는데, 우리 수업에서 나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걸 보시면, see out, end이에요. see out. 자, 객체 지향에서, 아니면 거꾸로, C에서, 우리가 C에서 화면에 어떤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화면에 데이터 출력하는 프로그램 여러분 짜? 안 짜죠? 뭘 해?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그걸 해주는 애를 찾아요. 그리고 걔를 읽어요. 걔를 어떻게 쓰는지 익힌 다음에 쓰시면 돼요. C에서는 화면에 데이터 출력하고 싶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프린트 F죠. 그렇죠? 그런데 객체 지향에서는 그런 것들이 만약 객체를 모델링하면 더 좋겠다. 그러면 클래스를 찾아야 돼요. 함수를 찾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면에 출력하는 게 왜 객체를 모델링하는 게 좋은지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지만 그 데이터를 읽거나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은 객체로 모델링해서 처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버퍼라는 걸 쓰기 때문에 이 버퍼를 어디까지 썼고 어떻게 갖고 있고 버퍼의 상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면은 그거는 뭔가 상태 기억이거든요. 그러려면 그거는 함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로 모델하는 것이 좋아요. 객체. 그래서 see out 이라는 애는 클래스가 아니라 뭐예요? 객체예요. 객체. 그래서 예를 들면 클래스 얘기를 많이는 안 할 거예요. 초반에. 그래도 좀 하려면 클래스 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강아지를 정의하는 클래스예요. 그냥 정의일 뿐이에요.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러면 뭘 해야 돼? 내가 강아지를 갖고 놀고 싶으면 뭘 해야 돼? 강아지를 생성을 해야 돼요. 내가 정수를 갖고 놀고 싶으면 int n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강아지 갖고 싶으면은 dog, d 뭐 이런 식으로 강아지를 생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강아지가 생성이 되면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으면 하면 돼요. d.bark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짖어라, 뭐 밥 먹어라 할 수가 있어요. 응? 그런데 보통은 클래스가 있으면 내가 이 클래스 쓰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 주셔야 돼요. 직접 생성을 해야 되는데 see out은 여러분들이 생성하고 있어요? 생성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생성을 안 하고 있어요. 변수 선언이 돼 있는 건 아니고 바로 갖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객체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생성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스템에 생성하는 게 훨씬 더 간결하고 그냥 만들고 그 객체는 여러 개 만들 이유도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돼. cout이라고 하는. 그래서 요 cout이라고 하는 객체인데
라이브러리에 생성이 된 상태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iostream이라는 헤더 파일에 cout. 뭐 이런 식으로 얘 타입이 뭐였더라 모르겠는데 뭐 얘가 뭐 프린트 스트림이면 프린트 cout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iostream을 include하고 쓰시면 돼요. cout. 그래서 cout을 이제 그러면 C++에서 표준 출력하려면 cout을 써야 되는 거야. cout 객체를. 그럼 cout 객체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으면 어떤 함수를 부르지? 이걸 이제 또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어떤 메소드를 쓸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C++은 함수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정의할 수 있냐면은 연산자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연산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든 클래스에 정의할 수 있어요. 강아지에다가도 플러스 연산자를 만들 수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 두 강아지를 더하면 뭐가 될까? 몰라. 그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멋부린 거예요. 이거 완전 진짜 멋이에요. 멋부린 건데 요 기호를 써가지고 요 연산자를 정의한 거예요. 연산자. 실제적으로는 함수를 불러서 요 인자를 전달해야 되는데 약간 멋부린 거예요. 그래서 연산자를 cout이니까 cout을 어떻게 인식하면 되냐면 화면이다. 그럼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화면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 데이터를 어디로? 화면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또 화면으로 보내는 거예요. 얘는 문자열이죠. 얘는 상수예요. endL이라는 건 특별한 상수인데 보내는 거예요. cout에. 그럼 cout에 hello world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endL이 무슨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쓰는 방법만 다르지. 그래서 cout에 연산자를 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보통은 연산자가 아니라 함수를 정의하면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cout.print cout. 뭐든지 간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것이 이제 연산자. 연산자는 함수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근데 모습을 보면 어때요? 좀 팬시해요. 버전 스트라우스가 그런 좀 성격을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를 정의해 가지고 좀 멋낼 수 있게 프로그램을 멋내서 프로그램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함수를 정의하는 게 맞는데 좀 멋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cout은 내가 정의한 이름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정의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쟤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은 표준 라이브러리에 정의되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C++은 아까 요거 얘기할 때 프로그램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다? 명명하는 거죠. 명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한 번 썼던 이름을 여러 곳에서 쓰고 싶은 게 그 프로그래머의 욕망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놨어요. 네임스페이스. 영어 되죠? 네임스페이스. 확 오잖아, 와닿잖아. 네임스페이스. 이름 공간. 이름들이 정의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std라고 하는 이름 공간이 있고 거기에 어떤 언어들이 쭉 정의되어 있어요. 키워드 무슨 함수든 변수든 다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표준 라이브러리는. 그러면 내가 이제 cout을 쓰고 싶으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std에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쓸 거다라고 하고 그냥 앞에다 아무것도 안 붙이고 쓰면 돼요. 그러면 컴파일러 여기 딱 오죠. cout이 뭔지 모르죠. cout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우선 네임스페이스 요 기호를 썼으면 네임스페이스를 가서 요 cout은 그 키워드는 아니니까 요 네임스페이스 정의된 거였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std를 붙여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include 헤더 파일에 찾겠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간결하게 쓸 수 있고요. 네임스페이스를 딱 하나만 쓸 수 있는데 내가 쓰는 건 끼케야 SCOUT, NDL 두 개만 써요. 그러면은 나 그 두 개만 쓴다고 라는 걸 붙여준 거예요. 그럼 가면 얘는 std cout이고 요 std cout은 뭔지 모르니까 요 헤더 파일 지져본데 요 헤더 파일에 있어. 그럼 이제 뭔지 아는 거죠. 컴파일러가.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하는 게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 보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냥 앞에다가 std 땡땡 붙여놔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내가 쓰는 이름하고 표준 이름하고는 늘 구분이 돼요. 왜? 표준에서 내가 표준 라이브러리에 쓰는 이름들은 다 앞에 뭐가 붙어 있어? std 땡땡이 붙어 있어요. 프로그램 짜는 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짜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걸 권장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편한 게 좋으니까. 매번 std 땡땡 붙이는 것도 귀찮은 거니까 귀찮지만 이번 수업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 cout이라는 이름은 또 다른 네임스페이스에서는 또 다른 용도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진 땡땡 cout은 뭐 다른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구분되잖아. 네임스페이스가 다르니까.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를 여러분이 정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공간은 내 이름 공간이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아주 복잡한 프로그램 만들지 않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까지 정의할 이유는 없는데 알아두셔야 할 게 네임스페이스를 만든 이유, C++에서 네임스페이스 만든 이유는 이름을 여러 번 다른 데서도 쓸 수 있게 제한을 안 두게끔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네임스페이스에서는 똑같은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할 수는 없겠죠. 함수는 오버로딩 가능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렇지만 네임스페이스가 다르면 여기도 cout, 여기도 cout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느 cout이냐? 우리가 구분해 줘야 되죠. 그 구분을 할 때 쓰는 게 요 땡땡이라는 연산자예요. 그래서 요 cout은 std에 정의된 std 네임스페이스에 정의된 이름 공간에 정의된 이름이다 라는 걸 누구한테? 컴파일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충 설명이 됐고 요 endl은 줄바꿈 해줘요. 줄바꿈 해주는데 만약 내가 줄바꿈 해주고 싶으면 endl 대신에 뭘 할 수 있을까? 줄바꿈 할 때 버려. 줄바꿈 할 때 뭐 요 문자열 또는 문자를 출력하면 줄바꿈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endl은 한 기능을 더해요. 출력 버퍼를 싸그리 비워줘요. empty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endl을 하지 마세요. endl은 맨 마지막에 한 번. 그전에는 만약 내가 줄바꿈하고 싶으면 endl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걸 출력하시면 돼요. 그냥 요거 빼고 여기다가 뭘 넣으면 되겠까? 역슬래시 n을 넣으면 그냥 다음 거는 또 그 다음 줄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endl을 자주 쓰는 건 아니에요. 버퍼를까지 비워주니까. 그러면 비용이 들고 시간을 잡아먹는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 종류의 주석이 있어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저 위에는 C에서 많이 썼던 거죠. 다중 라인 주석. 그리고 요거는 end of line 주석이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끝까지는 주석이고 저 슬래시 별표부터 별표 슬래시까지는 다 주석 처리되는 거고 주석은 컴파일러가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문서화, 읽기, 코드를 읽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쓰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이렇게 프로그램 맨 위에다가 다는 주석을 프로그램 주석이라 그래요. 프로그램 주석. 프로그램 주석.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낼 때 프로그램 주석은 꼭 다셔야 돼요. 자기 이름, 자기 학번, 그 정도는 여기다 넣어주셔야 이거야. 나중에 소스 파일 받았는데 이게 누구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꼭 넣어주세요. 다른 주석은 없더라도 프로그램 주석은 있어야 돼요. 조교 안 갔죠? 그쵸? 프로그램 주석 없는 애는 감점. 프로그램 주석은 꼭 있어야 돼요. 오케이? 프로그램 주석이 뭔지 알죠? 자기 이름, 이 프로그램이 뭐다라는 간단한 설명을 맨 위에다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없으면 그거는 숙제에서 막 감점 시켜줘요. 그래서 소스 코드의 작성은 뭐 금방만 좀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요 앞에 거 갖고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 이 C++은 C부터 다 따라온 문법이니까 아실 거예요. 소스 코드 대소문자 구분하겠죠, 그렇죠? C부터 그리고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제약은 없어요. 한 줄로 쫙 다 붙여 쓸 수 있어. 컴파일러가 이해만 되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못 읽죠. 그래서 이쁘게 코딩은 이쁘게 들여쓰기를 적절히 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들여쓰기 안 되는 애도 감점. 들여쓰기. 적절한 형식을 갖춰서 들여쓰기 잘해야 돼. 들여쓰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에디터에 있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돼요. 이클립스는 딱 치고 여기다 코딩하는 게 아니라 엔드를 쳐요. 두 개를 쳐.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 치면은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럼 쓰시면 돼. 그러니까 걔가 하라는 대로 이클립스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아니면 대충 다 만들어 놓고 싹 잡은 다음에 인덴테이션 코렉트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싹 인덴테이션을 고쳐줘요. 그것도 안에서 보내온다. 감점.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프로그램 주소 꼭 들어가야 되고 인덴테이션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왜? 가독성이 중요한 거예요. 인덴테이션. 그리고 여기 팁 하나. 항상 괄호처럼 쌍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내용 치기 전에 쌍을 먼저 쳐.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 치면은 개수를 틀리는 경우가 좀 더 줄어들어요. 뭐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프린트 F 가로 닫고 다시 가서 땡땡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쳐요. 이렇게 여러분도 칠 때 뭐 이렇게 치고 쓰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쓸 수도 있는데 타이핑할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이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건 시작하면 끝에 그 다음에 다시 백해서 또 뭐 그 안에다 치든지 그래야 쌍들이 잘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석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컴파일러가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문서의 중요한 주석이고 C++에는 두 종류의 주석이 있어요. 엔더라인 주석, 다중 라인 주석. 그래서 프로그램 이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주석을 어떤 양식으로 하냐 그건 상관없는데 프로그램 주석은 해주세요. 무슨 프로그램이다. 내 이름, 내 학번 그 세 개는 꼭 들어가고 이제 하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여러 개발자가 함께 개발한 것이 일반적이고 혼자 개발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내가 왜 이렇게 짰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주석들을 달게 됩니다. 주석을 왜 달아? 코드를 보면 이 코드가 왜 이렇게 작성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팁 여기 이거예요. Don't comment bad code, rewrite it. 코드를 봤는데 뭔 말인지 몰라. 그러면 그걸 설명한 주석을 달기 전에 그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게끔 수정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석이 하나도 없는데 잘 읽히는 코드가 가장 베스트. 숙제 내줬더니 라인마다 주석 확 달아놔. 그냥 빵점. 그럼 진짜 빵점이에요. 주석은 꼭 필요한 곳에만 달아요. 매 라인마다 주석 있는 애, 그것도 감점. 주석은 꼭 필요하게. 주석 없이도 가독성이 높은 코드를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f문. 그러면 수전 GPA가 2.5보다 크고 and 수전 토탈 그레이드가 150보다 크다. 그럼 저게 뭔 말인지 이해되는 사람도 있어.
그 주석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근데 저런 코드는 이런 식으로 짜면 밑에처럼 student is graduate requirement satisfied면 저 주석이나 이 용어나 영어는 되지만 이게 더 가독성이 높다는 거예요. 요 if문의 조건이 뭔지 모를 것 같으니까 나중에 거기다가 주석을 달아 놓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얘를 추상화해서 함수로 만들고 함수로 한 다음에 그러면 이 함수의 이름만 보면 이 함수가 뭐라는지가 읽히는 거죠. 이거는 이 학생이 졸업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추상해 놓으면 또 좋은 점이 뭘까요? 조건이 또 추가되더라도 얘는 안 바뀌고 뭐만 바뀌어? 얘 함수만 바꾸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나쁜 코드, 잘 모르게 이해가 안 되는 코드를 주석 따라서 이해시키게끔 하지 말고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이해될 수 있게끔 작성을 해보시고 노력해요. 그래도 요거는 아리까리해서 좀 내가 나중에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조교 선생님이 도저히 보고는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여기다 달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int n 넣고 요거는 정수, 변수. 그럴 필요는 없어요. int n이나 n 대신에 차라리 나이를 입력받는 거다. int age.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나이를 입력받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주석. 불필요한 주석은 코드 읽기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코드를 수정하면 또 주석도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코드 수정해 놓고 주석은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막 헷갈려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프 처리 문장 아까 얘기했으니까 샵으로 시작하고 아까 차이점 여기 있죠. .h가 아니라 그냥 간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C에 있는 그냥 함수를 그냥 쓰고 싶어. printf 써도 돼. printf가 Cout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 익숙하니까. 쓰고 싶으면 stdio.h를 include하는 게 아니에요. stdio라는 게 있어요. C++에는 C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써요. 앞에다 C를 붙여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내가 나는 이제 C++를 하더라도 C에 있던 어떤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std.h를 include하는 게 아니라 C++에 맞게끔 바뀌어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앞에 C가 붙어요. C가 붙고 그러니까 stdlib.h는 C stdlib.h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뭐 쓰는 게 문제는 없어요. printf 써도 돼. 그게 좋으면 printf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장단점을 잘 아시고 객체 지향과 그냥 옛날 방식과의 차이점도 알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전처리 문장이고요.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 함수의 정의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함수는 정의할 줄 다 알죠? 그렇죠? 함수. 반환 타입 이름, 반환 타입, 함수 이름, 인자 목록, 몸체. 이거 뭐 C부터 썼던 거죠. 함수. 그렇죠? 뭐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함수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또 프로그램 개발론에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요. 높은 응집성, 낮은 결합성. 높은 응집성이라는 것은 함수는 딱 한 가지 일만 해야 돼.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안 돼.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결합성은 이 함수를 수정했는데 프로그램에 있는 모든 함수를 다 뜯어 고쳐야 돼. 그럼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다른 함수들과의 결합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독립적이 된다. 근데 응집성, 얘가 여러 가지 일을 하나, 많은 일을 하나를 어떻게 하냐? 보통 보면 알아요. 라인 수가 많은 거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라인 수가 많으면 일이 많은 거예요. 보통은 함수는 내가 보는 한 화면 안에 처음부터 끝이 보여야 돼. 안 보이잖아? 그러면 뭔가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뭘로 따질 수 있냐면 인자수가 많으면 이거는 많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인자수가 많다. 그러니까 내가 함수를 만드는데 인자수가 너무 많아.
그럼 내가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만드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인자수가 많다. 또 함수 이름을 지려는데 이름 짓기가 어려워. 이름 짓기가 왜 어려울까? 뭘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막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이거 뭐 간단하잖아요. eat 동사 보통 쓰는데 간단하게 이름을 질 수 있는 거는 그 기능도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름 짓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 앞에 뭐 이제 위치에 따라서 수식어들이 올 수는 있어요. 함수들의 수식어들. 반환값 리턴. 리턴. 아까 얘기했죠. 이 메인의 리턴 제로는 누구한테 주는 거? 운영체제. 0이라는 건 정상 종료를 얘기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함수가 반환 타입이 있으면 리턴문으로 끝나야 되고, 함수가 반환 타입이 없으면 문장이 더 이상 실행할 문장이 없거나 그 반환 타입 없는 리턴문으로 원하는 데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무식한 에러는 리턴문 다음에 코드 짜놓는 거. 리턴문 다음에 코드 짜놓으면 그게 무슨 코드가 돼요? unreachable 코드. 절대 실행될 수 없는 코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짜면 진짜 1학년 다시 갔다 오셔야 돼. 그래서 리턴문 다음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 물론 얘가 이제 if문 안에 있으면 되는데 막 이렇게 리턴 해놓고 또 그런 것까지. 그리고 보통은 이제 C에서 이렇게 되죠. 순서가 있죠. 컴파일 할 때 어떻게 해? 투 패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원 패스 하는 게 위에서 아래로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번역 안 되면 황해하는 거지. 저 밑에 가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쓸라 그러면 그 위에다가 정보를 줘야 돼요. 정보를 주는데 얘를 여기다 해도 되고 얘를 여기다 하기에 적절하지 않아서 선언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선언을 보통 어디로 옮겨요? 헤더 파일로 옮기지. 왜? 요 output hello라는 게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파일에서도 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언과 정의가 따로 있죠. C++에서는 뭐 이건 다 이해되죠. 그래서 첫 시간이라 이제 세팅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